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AI 어시스턴트 팀의 인덱스입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은 라이언 SQL, 한국어 텍스트 SQL 모델 개발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텍스트 SQL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와 모델이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개발한 텍스트 SQL 모델인 라이언 SQL 아키텍처를 소개하고 한국어에 적용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에 필요한 요소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텍스트 SQL이 뭘까요?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MySQL이나 오라클 등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질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SQL 쿼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SQL 쿼리를 작성하려면 상당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를 잘 몰라도 자연어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SQL을 생성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보다 편리할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텍스트 SQL이라고 하고요. 다른 용어로는 NL2 SQL, NLIDB, 시멘틱 파싱이라고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왼쪽과 같이 학생 활동에 대한 DB가 있고 학생 테이블, 활동 테이블, 학생의 활동 참여 테이블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DB에 대해서 4개 이상의 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아이디와 활동 개수를 알려줘 라고 질의하면 텍스트 SQL 시스템은 어떤 테이블을 사용할지, 어떤 조건을 걸어야 할지, 어떤 결과를 보여야 할지 결정해서 오른쪽 아래와 같은 SQL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텍스트 SQL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데이터 2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키 SQL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질문과 SQL의 양은 상당히 많지만 테이블이 1개로 고정되어 있고 조회 대상 컬럼도 1개, 웨어 조건들도 최대 3개 정도로 제한된 SQL 구문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 세계의 다양하고 복잡한 SQL 구문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인 스파이더 데이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축된 데이터인데요. 오더 바이, 그룹 바이, 해빙, 조인, 네스티드 셀렉트 등 난이도 높은 구문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 데이터는 난이도별로 구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드 난이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3개의 테이블이 조인되고 그룹 바이, 해빙 구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하드 난이도에서는 중첩된 셀렉트 구문이 보이네요. 데이터만 봐도 자연어 질문을 SQL로 변환해주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스파이더와 같은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이용해서 텍스트 SQL 모델 개발이 가능한데요. 모델의 종류는 크게 시퀀스 투 시퀀스 기반 모델, 그램마 기반 모델, 스케치 기반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퀀스 기반 모델은 기계 번역에서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입력은 퀘스천이고 출력이 SQL 쿼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학습이 잘 안되고 DB 스키마를 시리얼라이즈해서 입력에 추가해야 보다 정확한 SQL 구문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인코더에 있는 셀프 어텐션의 이름이 Relation Aware Self Atten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듈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퀀스 기반 모델에서는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모델에 2가지 기법을 추가해서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기법은 Relation Aware Transformer입니다. 인코더 셀프 어텐션에서 토큰 간 특정 관계를 인코딩해서 셀프 어텐션 수식에 추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퀘스천에 있는 토큰이 테이블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던가 혹은 그 토큰이 특정 컬럼 이름과 일치한다던가 하는 정보를 셀프 어텐션의 피처로 추가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셀프 어텐션 모듈 대비 DB 스키마에 적합한 SQL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기법은 Constrained Decoding입니다. 디코딩할 때는 일반적으로 빔서치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때
스키마에 맞지 않는 이상한 SQL이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컨스트레인드 디코딩은 그런 부적합한 후보를 제거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램마 기반 모델의 경우 인코더는 앞서 설명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와 유사합니다. 차이나는 부분은 디코더인데요. 생성해야 할 SQL은 Abstract Syntax Tree로 표현되는 문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착안했습니다. 그램마 트리 구조에서 순차적으로 룰을 생성해서 노드를 확장하거나 터미널을 생성하는 식으로 SQL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문법에 맞지 않는 SQL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치 기반 모델인데요. 인코더는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합니다. 디코더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이 방법에서는 SQL 템플릿이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를 보시면 SQL 템플릿 예제가 있는데요. 테이블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생략 가능하고 셀렉트 구문에는 컬럼이 1개, 어그리게이터 1개, 웨어 조건절에서는 컬럼 오퍼레이터 밸류 조건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정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템플릿이 있다면 디코더에서는 입력된 퀘스천과 인코더 출력에 기반해서 해당하는 슬롯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다수의 분류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분류기는 어떤 셀렉트 컬럼과 어그리게이터를 사용할지, 웨어 조건절의 개수는 몇 개인지, 웨어 조건절에는 어떤 컬럼, 오퍼레이터 등을 사용할지 분류해 줍니다. 슬롯을 채우는 방식이라서 슬롯 필링 어프로치라고도 부릅니다. 지금까지 텍스트 SQL 모델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모델 중에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스케치 기반 접근법을 이용한 라이언 SQL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라이언 SQL을 소개하겠습니다. 라이언 SQL의 인코더는 앞서 설명드린 방식과 비슷한데요. 스테이트먼트 포지션 코드라는 추가 입력이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셀렉트가 3개인 네스티드 SQL 구문이 보이는데요. 이런 SQL 구문을 한 번에 생성하려고 하면 복잡도가 매우 높고 학습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된 SQL 구문을 SPC 코드로 치환해서 생성하고 해당 SPC를 재기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따라서 입력부의 SPC는 이런 시스템을 위한 추가 입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코딩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V0 인코더는 글로브, CNN, 크로스 어텐션, 트랜스포머를 조합해서 사용했고 그 이후 버전은 성능 개선을 위해서 버트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디코더는 앞서 설명드린 스케치 기반 디코더를 사용했습니다. 초기 버전인 V0 인코더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전자회로 느낌이네요. 입력부에는 퀘스천, DB 스키마, SPC 코드 값이 들어가고요. 이런 정보는 CNN, 크로스 어텐션,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퀘스천, 테이블, 컬럼, 데이터베이스, SPC 각각에 대한 인코딩 값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이 인코딩 값은 디코더의 입력으로 활용됩니다. V0 인코더는 복잡도가 높아서 다음 버전부터는 버트를 이용해서 구조를 단순화시켰습니다. 특히 V3는 Relation Aware Transformer를 추가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언 SQL에서 사용한 스케치 기반 디코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치 기반 접근법에서는 스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컴플렉스 SQL 처리를 위한 SQL 템플릿을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템플릿에 슬롯을 채우기 위해 다수의 분류기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퀘스천, 데이터베이스, SPC 인코딩이 주어진 경우 개별 SQL 클로즈의 존재 여부를 먼저 분류하고요. 다음으로 각 클로즈마다 컨디션 개수를 분류하게 되면 왼쪽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웨어 조건절은 사용해야 하고 컨디션의 개수는 2개이고 해빙은 사용하지 않고 그룹 바이는 사용해야 하고 조건은 1개다 정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from절에서는 사용해야 할 테이블과 그 개수를 분류하고 select절에서는 조회해야 할 컬럼 등을 분류합니다. group by, order by, where절에서도 유사한 분류기가 사용되어 왼쪽 위와 같은 결과가 생성됩니다. where 조건절의 경우 컨디션 밸류를 위한 분류 로직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컨디션 밸류가 SPC 코드로 판단되면 재기적으로 SQL 생성에 들어가고요. 아니라면 포인터넷을 이용해서 입력 퀘스천으로부터 문자열을 복사해서 채워넣게 됩니다. 그 결과는 왼쪽 아래와 같습니다. 라이언 SQL의 스파이더 영어 데이터에서의 평가 결과입니다. 텍스트 SQL 시스템의 성능은 데브셋에서 이그젝트 매치 스코어 69에서 77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SQL은 74 정도인데요. 모델의 크기가 10배 정도 큰 T5 3B 모델과 비교해보면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 데이터인 스파이더 데이터를 가지고 라이언 SQL을 개발했으니 이제 한국어 서비스를 위해 한국어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한국어 모델을 개발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어 텍스트 SQL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에서는 영어로 된 스파이더 데이터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번역 작업은 SQL 쿼리는 제외하고 테이블 네임, 컬럼 네임, 퀘스천에 한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SQL 쿼리에 있는 영어 린다와 같은 컨디션 밸류에 대한 포인터넷 학습을 위해서 퀘스천에서 대응하는 한글 린다의 시작과 끝 위치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디션 밸류와 퀘스천 사이의 매핑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번역만 사용해도 학습 가능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된 모델로 SQL을 생성해 보면 컨디션 밸류는 한국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는 실제 DB 밸류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실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DB 밸류에 매칭되는지 여부를 피처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역 결과가 자연스럽지 않았고 컬럼이 성과 이름으로 나누어져 있는 등 한국어에는 적합하지 않은 DB 스키마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팀에서는 한국어 스파이더 데이터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DB 스키마의 뼈대는 유지하면서 한국어에 맞게 스키마를 수정했고요. 한국어 DB 밸류를 입력한 다음 DB별로 퀘스천과 SQL 쿼리를 작성했습니다. 영어 스파이더와 유사한 비율로 난이도별 구축을 했습니다. 규모는 영어와 비교해서 약 절반 정도로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인 보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어 스파이더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V1은 번역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이고요. V2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구축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정책 논의를 거치면서 데이터를 정제, 수정, 증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어 스파이더 데이터로 라이언 SQL 모델을 학습시키면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으로부터 학습 데이터, DB 스키마, 컬럼에 대한 엔티티 정보를 제공받으면 기존 한국어 스파이더 데이터와 합쳐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코어 텍스트 SQL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서비스를 완성시키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데이터베이스 분류기입니다. 고객은 하나의 DB만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여러 개의 DB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사용자 바라가 어느 DB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문장 분류기를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DB가 선택되면 텍스트 SQL 모델은 해당 DB에 적합한 SQL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화에 있는 엔티티가 DB 밸류에 매칭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엔티티 태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SQL은 사실 실행 가능한 형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는 데이트 타임 형태는 아니라서 실행은 안 되겠죠. 실행을 시키려면 DB에 표현된 형태와 맞춰야 하는데요. 이것을 정규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날짜, 시간, 숫자 등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정규화하는 모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요소입니다. 컨디션 밸류를 DB에 있는 대표로 치환하는 경우도 정규화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모래빗은 그 대표인 모모래빗 기저귀로 치환되어야 실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규칙 기반 도메인 특성 추가 로직입니다. 도메인 규칙을 가져와서 디스플레이를 다르게 가져가거나 웨어 조건절에 특정한 조건을 추가하는 식의 처리인데요. 고객의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 다르게 동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고객 DB 스키마, 학습 데이터, 도메인 규칙 데이터 등을 입력받아서 학습 및 배포를 자동화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랫폼화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케치 기반 모델은 복잡도가 높아서 유지 보수 측면에서 단점이 있는데요. 시스템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T5 등을 이용한 시퀀스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스파이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